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아파트의 높이와 크기를 알자. 건폐율과 용적률. 자,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현대타운 분들이 원래 그 재건축에 관심 없다가 올해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막 반대하면서 여러 주장을 말씀하시는데,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모르면 재건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갖추어야지 악의적 거짓 주장이 현혹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 주땡땡 분이 있는 그 방에서 자꾸 악의적 그 거짓 이야기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거를 막 여기저기 옮기면서 그게 마치 사실인 양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실 거면 임원들을 믿으시고 공부를 하시려면 이런 강의를 좀 제대로 듣고 이해하신 다음에 누가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 제가 계속 이거를 언급하고 있는데 아무리 자기 주장이 옳아도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주장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주민 대다수가 뭐 어떤 걸 선택한다 그러면 저는 그걸 따라야 합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용적률 건폐율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주땡땡님의 반대하는 공격 흐름도라고 했는데 처음에 주민동이 없다고 반대했었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주민동이 있었던 거고요. 15층 우리가 자격이 없다라는 일을 막 얘기했어요. 일단 자격은 됩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면 호재가 있다. 뭐 15층 자격이 있는 거는 뭐 본인도 지금 더 이상 얘기 못 할 거예요. 제가 팩트 체크한 거로 기다리면 호재 있다. 오세훈 시장 뭐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걸 내놔도 우리는 그런 그 대단지 어떤 그 혜택을 받거나 이럴 수 있는 곳이 안 됩니다. 모양은 가로주택하기에 번지보다 좋은 건 분명하지만 대단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의 장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다가 뭐야? 코리아 ENCU 비난하면서 또 정비업체 타업체 설명을 해달라 뭐 또 막 이런 요구를 했는데 지금 더 이상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 무슨 공격을 하냐면 가로주택을 우리가 하게 되면 빽빽한 아파트, 닭장 같은 아파트가 나온다. 뭐 이런 또 주장을 막 하고 있어요. 허무맹랑한 주장을. 이거를 또 믿고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걸 또 이 다른 방에 옮겨서 또 주장하는 분이 또 따로 계세요. 이 모든 것은 지주택의 목표와 동일한 조합 설립 반대입니다. 어찌 주민이 지주택에 대해서 함구할 수 있나요? 지금 주땡땡님도 그렇고 그쪽 지금 우리 가로주택 반대하시던 분 있죠? 지금 우리 동네 큰 이슈 아닙니까? 그죠? 지역주택 조합. 근데 전혀 이거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지 않아요. 얘기 안 해요. 아니 가로주택은 반대해도 지주택에 정말 이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방구 얘기가 없어요. 지식을 갖추어야 악의적 거짓주장이 현혹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코리아 유엔시에서 나왔던 게 뭐 반박하면서 우리는 비례율이 101%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거짓말 했죠. 참 제발 의심이 가면 공부하세요. 자, 한번 뒤부터 보겠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런 곳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서울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용적률을 규제를 두는 이유. 건폐율은요, 바닥 면적, 그 건물이 1층 바닥이 얼마나 넓고 크게 짓느냐, 또 얼마나 정해진 땅에 건물이 빽빽한가를 규정하는 게 건폐율이고요. 용적률은 10층이냐 15층이냐 높이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토지를 일조권, 그 다음에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폐율은 땅의 가치 판단법이 뭐냐면 건물의 크기 빽빽함을 정한 거예요. 쾌적한가 얼마나, 그죠? 또 화재가 나면 얼마나 화재 대응을 잘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위해서. 그리고 건물이 빽빽하면은 화재 대응을 할 수 없겠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자, 내 땅의 바닥 면적. 자,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건폐율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전체 바닥이 100제곱미터예요.
근데 건물을 하나를 줬는데 층수와 상관없이 이 바닥이 있죠. 바닥이 6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60을 100으로 나누면 60%가 건폐율이 되는 겁니다. 건폐율이. 그럼 저희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뭐 공공기여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현재 우리가 대지 면적이 1,500평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갔어? 우리는 자 정확히는 2종 7층이거든요. 저희들 근데 알아보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60%고요. 현재 용적률이 200%입니다. 현재는 요건 200은 우리가 이제 뭐 그 임대주택 받고 뭐 공공기여해서 250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건폐율이 60%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죠. 전체 바닥 1,500평 중에서 60% 건폐율하면 바닥 면적을 900평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60% 이렇게 60% 다 적용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건물이 빽빽하기 때문에 자, 건폐율 알겠죠? 건폐율의 의미를 잠깐 볼게요. 자, 보세요. 이 전체 땅으로 보면 바닥에 보면 건물이 되게 많죠. 층수를 보는 게 아니라 바닥 건물집 면적을 보는 거예요. 되게 빽빽하죠. 그죠? 건물이. 그죠? 여기는 어때요? 이렇게 큰 넓은 땅덩어리에 건물이 몇 개 없죠. 그럼 건폐율이 낮은 거예요. 이건 건폐율이 높은 거고. 건폐율이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죠? 쾌적하고, 그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요거 하나랑 비교해 볼게요. 요거 하나랑 이거는 공간이 많이 남죠. 그죠? 그럼 얘는 뭐야? 건폐율이 이것보다 더 낮겠죠. 얘는 더 빽빽하죠. 건물이. 그죠? 바닥 공간을 많이 차지했잖아요. 그죠? 층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얘는 얘보다 건폐율이 좀 더 높겠죠. 그죠? 하여튼 건폐율의 개념 알겠죠? 층수가 아니라 1층 바닥 면적을 말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 쉬운 거 우리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거를 공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요 강의가 두 개로 나눠져요. 알겠죠?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우리 현대탕 35번지 일대를 적용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지금 제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이 용적률 건폐율이 개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개념을 공부했지만 그럼 우리 땅에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치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뭐 투부정사를 막 문법적으로 공부해. 근데 실제 지문에서 공부할 때는 지문 속에서 투부정사가 잘 적용이 안 돼.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유튜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였더라? 근데 그분의 영상을 참조해서 우리 아파트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공부. 서울시 관악구 70평 주택을 신축 예정합니다. 근데 거기 2종이에요. 2종은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2종은 건폐율이 60%였습니다. 60%, 그죠? 60%. 자, 그래서 이때 건축 가능한 바닥 면적이라는 건 뭐예요? 건축 면적, 건폐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바닥 면적이 70평이에요. 지금 대지 면적이 70평이에요. 그죠? 70평인데 건폐율 60%를 하면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건 실제 42평이 되겠죠. 요게 건폐율에 해당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빨리 갈게요. 여튼 뭐 요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정지해 놓고 읽어 보세요. 그죠? 용적률이 크다는 것은 건물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물의 수익률이 높겠죠. 그죠? 자, 용적률 먼저 보겠습니다. 용적률은 연면적이라는 게 뭐냐면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이에요. 각층의 바닥 면적. 그걸 갖다가 대지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대지 면적은 우리가 몇 평이라고 그랬죠? 전체 땅이 1,500평입니다. 1,500평. 그러면 용적률이 나와요. 용적률이. 자, 연면적은 이렇게 되는 거죠.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곱하면 250%를 우리가 적용받는다 그러면 3,750평이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볼게요. 요거 먼저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요 표를 볼게요. 그 대지 면적, 땅이 100평이에요. 전체. 그리고, 어디 갔어? 땅이 100평이고요. 이제 4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100평의 절반 50평만큼 바닥 1층을 지은 거거든요. 근데 4개 층을 졌어요. 그럼 이 4개 층 전체 합이 얼마요? 200평이죠. 그러니까 연면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 건물의 바닥 50, 50, 50, 4개, 이거 200평을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지면적이라는 건 바닥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200평을 100평으로 나누면 용적률이 200%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아, 자, 각 층의 합, 알겠죠? 연면적 200평, 이거를 대지면적으로 나눈 게 용적률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건 뭐냐면 지금 지하 1층이 있고요. 또 지상 1층이 또 주차장이에요. 지금 용적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의 할 때는 이렇게 주차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 지상 총 5층이죠. 그런데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이거 지상 1층 주차장, 지하 1층 주차장 뺍니다. 그리고 요 4개 층만 해당됩니다. 그럼 이것도 계산하면 똑같겠죠. 요 4개 합친 게 200이니까, 그죠? 용적률은 똑같이 200%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용적률의 개념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봐보면 연면적이 뭐였냐면 각 층의 평을 더한 거죠. 바닥 면적을, 그죠? 연면적이 우리가 이제 250% 용적률을 적용하게 되면 3,750평만큼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혹시 아파트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한번 이런 면적 얘기 나오니까 같이 제가 넣어놨습니다.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이것도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이 하신 건데 그분이 했는데 약간 좀 착오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약간 수정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요 예 3으로 공부를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요건 뭐냐면 자, 볼게요. 자, 그분이 문제를 낸 거예요. 다세대 주택을 짓기 위해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땅을 2종이 아니라 3종 일반 주거의 땅을 60평을 샀어요. 계약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면 선택을 잘한 것인가?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 질문이. 자, 근데 볼게요. 지금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여기는 건폐율이요. 50%에 해당됩니다. 50%라는 얘기는 뭐예요? 땅이 60평이면 그거의 절반만큼의 밑에 1층 바닥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0평이니까 건폐율이 50%면 여기 이 땅에다가는 30평밖에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30평 짓죠. 그 용적률은 250%입니다. 여러분, 2종 일반 주거 지역과 어디 갔냐 보세요. 2종 일반과 3종 일반은요 다르죠. 건폐율이 여기가 60%고요. 그리고 여기는 50%예요. 그리고 여기는 용적률 층을 200%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여긴 250%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여기가 더 좋죠. 그럼 땅값이 어디가 높으냐면 더 비싸냐면 이 3종이 땅값이 더 비쌉니다.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땅값이 더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2종 똑같은 다른 조건이 기타 조건이 똑같다는 전제하에 똑같이 60평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땅값이 비싸겠죠. 그러니까 이 유튜브 하시는 분 얘기로는 그래 3종을 더 땅값을 비싸게 주고 샀을 때 이것이 잘한 투자였는가를 공부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자, 보면 여기는 건폐율이 50%예요. 그러니까 30평밖에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세대는요 층수가 4층으로 제한돼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250%로 여기 2종 일반보다 높지만 250%를 다 활용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4개 층, 4층밖에 못 짓는단 말이에요. 이 4층 3333 더하면 몇 층이에요? 총 몇 평이에요? 지금 연면적, 이 바닥 면적, 층의 바닥 면적이 120평에 해당돼요. 그런데 지금 원래 용적률이 250%니까 이 바닥 면적 60%를 갖다가 250, 즉 2.5를 곱하면요. 2.5를 곱하면 용적률 250%를 다 찾아 먹으면 원래
150평만큼, 150평만큼, 즉 여기다가 4층이 아니라 한 5개층까지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원래 가진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4층밖에 못 짓는 땅이니까, 그죠? 용적률은 250%지만 다 못 찾아먹고 이렇게 4개층밖에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적률상으로는 150%를 다 먹을 수 있는 위치지만 건물이 4층밖에 못 지으니까 실제로는 이 전체 30 곱하기 4, 요 120평밖에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봐볼게요. 자, 여기 봐보면 똑같은 조건이에요. 60평을 이종지역에서 샀다라는 전제하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건폐율이 60%예요. 60%면 60평의 60%는 얼마냐면 36평이거든요. 36평. 그러면 바닥에 1층에 여기 이제 6평, 30평 나눴잖아요. 36평에다가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는 1층에 30평밖에 못 짓는 거고요. 여기는 36평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1층만 지을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런데 용적률이 여기는 거꾸로 200%예요. 200%. 자, 그러면 용적률이 60평, 대지면적이 60평인데 용적률은 200% 하면 120평. 즉 200%를 다 찾아 먹으면은 120평이래요. 120평. 그러면 만약에 1층에 건폐율 때문에 36평을 지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4개층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36평을 4개층 지으면 뭐야? 연면적이 144평이야. 용적률이 144평이 나와요. 근데 용적률이 200%밖에 안 되니까 6이 10이잖아요. 60평에 곱하기 2, 그죠? 120평밖에 못 짓는단 말이야. 그러면 4층을 져요, 여기는? 4층 지을 수 없어요, 여기는. 다세대지만 4층도 못 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가능한 거는 30평짜리 4개 층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30평짜리 4개니까 몇 평이에요? 총 합치면 120평이죠. 120평이 뭐예요? 용적률 200%를 다 찾아먹는 거겠죠. 그래서 그 유튜브께서는 좀 다르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제 건폐율 개념을 빼시고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건폐율까지 용적률까지 다 적용하면 여기는 건폐율이 60%인데 그러면 36평인데 36평 못 찾고 층수를 올려야 되니까 바닥을 30평으로 짓고, 즉 건폐율을 좀 손해보고, 그죠? 건폐율 60% 못 찾아먹고, 그리고 용적률은 200% 다 찾아먹는 거죠. 즉 여기도 30평짜리 4층, 여기도 30평짜리 4층, 그죠? 여기는 용적률을 250%못 찾아먹는 거고요. 여기 200%다 찾아먹습니다. 근데 여기가 딱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고 하면 여기는 땅값이 더 비쌌겠고 여기는 땅값이 더 쌌겠죠. 여하튼 개념을 공부하기 위한 겁니다. 알겠죠? 아, 건폐율과 용적률이 이런 거구나. 알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3종 땅이 비싼 땅이지만 2종 땅만 못한 투자가 되었다. 용적률에 관련한 주의사항. 용적률이 높아도 우리가 주민들이 이런 얘기예요. 뭐 내년에 우리가 바뀌어가지고 용적률 300%, 500%, 700%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우리는요. 뒤에 그 주택단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근처에 있어서 높이 제한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용적률을 받아도 쓸 데가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려는 건축물이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는 거 같은 얘기 되겠죠. 그죠? 용적률이 높으면 땅값도 비싸다. 개발하는 땅이 용적률에 비례해서 개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땅을 건폐율을 60% 했을 때 1층에 지을 수 있는 바닥평이 900평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 영상 보고서 또 건폐율 60% 한다고 세상에 얼마나 빽빽한 걸 지으려고? 아닙니다. 60%는 지금 수치상으로 얘기한 거고요. 여러분 잠깐 여기 봐보면, 자, 요게
우리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했던 코리아 UNC 거거든요. 코리아 UNC. 여기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용적률은 249, 즉 거의 250 찾아 먹었죠. 그죠? 근데 건폐율 어떻게 나와요? 33.29 나옵니다. 33.29.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 차원에서 60%를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연면적은요. 연면적. 1500평에 250%면 3750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물 각 층의 합을 말하는 거예요. 연면적이라는 건. 알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자,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빨리 해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은요. 두 번째 공부입니다. 우리가 용적률 건폐율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적용한 용적률과 건폐율.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악의적 거짓 주장이 현혹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